네, 안녕하세요. 최현지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왜 농지임금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존재하는 연금 종류별로 연금 비교를 해보면서 농지연금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연금 액수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다른 연금 제도에 비해서. 그래서 4명 중 현재 받고 있는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4명 중 1명은 200만 원 이상, 250만 원 이상을 받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꼭 농지연금을 준비를 해 나가시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농지연금으로 월 300만 원을 평생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가장 안정적인 농지를 보유를 오랫동안 한다면 그 가장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만큼 나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농지나 토지 같은 경우에 파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그 출구를 확실히 농지연금이 뒷받침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개인의 자격 조건이라든가 농지의 조건 등이 갖추어야 되겠지만 그런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 농지연금을 문제없이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토지 경매를 통해서 농지를 반값 이하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회원님들과 함께 35% 그러니까 20% 후반대에서 40% 이하대의 농지를 낙찰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면서 적은 금액으로도 많은 액수의 연금을 받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무자본 투자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농지를 30% 이하로 받게 된다면 그 30% 이하를 대출로 만약에 보유를 할 때 대출로 전액 우리가 보유를 한다고 해도 수신 인출형을 이용을 한다면 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남은 담보가액을 그 연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무자본 투자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감정가 대비해서 싸게 우리가 낙찰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관건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사실 이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좋은 농지연금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 또는 익혀야 되는 것들, 경험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지연금 제도라든가 토지에 대한 기초 지식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토지 경매 물건에 대해서도 많은 연습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농지를 찾는 그 방법도 좋지만 권리상에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매 시장에 나온 농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지들이 감정가 대비해서 반값 이하로 유찰이 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빨리 캐치를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적은 금액으로도 큰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장인이 농업인이 되는 방법, 자영업자가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라든가 이 경작 협의를 하는 노하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경험을 쌓아가시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회원님들과 같이 거의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같이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글씨가 조금 깨졌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다시 좀 보완을 하고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에 있는 특강 내용을 참조를 하시면 되는데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2월 16일과 17일 이틀간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특강이 진행이 되고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부분하고 실전적인 부분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농지연금은 어떤 제도인지 그래서 잘 활용한다면 무자본으로도 월 2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인 토지 공부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라든가 지목, 도로, 농업진흥구역 뭐 이런
토지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이 되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작 협의를 하는 노하우를 등을 포함해서 어떤 서류를 어떻게 갖추어야만 우리가 농업인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이 부자 되는 방법과 관련해서 농지 이양 은퇴직불 사업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내용, 그래서 농지 이양 은퇴직불을 신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조건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2일차는 실전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용 농지를 실제로 경매시장에 올라와 있는 농지를 봐가면서 농지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분석하는 방법 그대로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례를 5가지 정도 추가적으로 5가지 이상의 사례를 더 들여서 어떻게 농지를 찾았고 어떻게 농지를 분석해 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전적으로 지금 현재 경매시장에 나와 있는 농지를 하나씩 분석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서 그런 농지연금용 농지를 분석을 해가면서 가능성이 있는 현재 농지 경매시장에서 제가 이제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 가능하면 추천까지 드리는 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설명란을 보시면 그 특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청 폼이 있기 때문에 신청 폼을 작성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금 통계를 통해서 22년도의 연금을 국민연금과 농지연금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의 연금 수급자는 435만 명 정도씩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제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11,000명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연금 수령액입니다. 그래서 22년도 똑같은 연도 기준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은 41만 원 정도를 받고 있고 우리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이 직역연금, 그러니까 공무원연금이나 교직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액이 크죠. 한 252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퇴직연금 150만 원, 그다음 개인연금 83만 원 정도, 그다음에 주택연금, 자기 주택을 담보로 하는 연금이 12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농지연금이 131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 수는 적지만 굉장히 많은 금액을 이미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점이 그리고 이제 연금 종류별 수급액을 보게 되면은 수급자 수의 변화량을 보게 되면은 20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노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360만에서 440만 정도로 굉장히 높은 비율로 늘어났습니다. 수급자 수가. 그런데 이제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00명, 11,000명, 11,0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농지연금을 신청을 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사실은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되는 영농 경력을 갖추고 그렇게만 되어 있다면 농지 경매 시장에서 농지를 싸게 매입만 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 다 이 농지연금을 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수급 액수를 보게 되면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41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거고 농지연금이 131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금액인데 자, 우리가 그러니까 연금 수령액의 구성비를 보게 되면은 농지연금의 장점이 하나 더 생깁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25만 원 미만부터 200만 원 이상까지의 그 구간별로 연금 수령액이 나누어질 텐데 그 연금 수령액을 받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치게 되면 100%가 되는 거고 역시나 평균에 해당하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를 받는 사람의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31%로. 그리고 그 다음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긴 하지만 2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이 23.6%씩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4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은 2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5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농지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25만 원 이하를 받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퇴직연금이 회사를 다니면서 또는 개인적으로 그 불입을 하는 가장 큰 액수를 가진 연금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 구성비를 보게 되면은 38.6% 또는 45.2%로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0만 원 이상 또는 200만 원 이상이 한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농지연금의 또 한 가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연금 수령액의 구성 비율, 그러니까 굉장히 고액의 연금을 받고 있는 제도라는 거, 이게 다른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직역연금을 제외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비해서 굉장히 그 액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월 300을 받는 그 우리의 목표가 실현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농지연금의 수령액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놀랍니다. 실제로 이렇게 받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분들은 그 뭐 기간형으로 신청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종신정액형으로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200만 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망 시까지 2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연금 하나만 제대로 가입을 해도 월 평균 지금 평균적으로 130만 원이고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지금 4명 중에 한 명 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비율이죠. 따라서 부부 기준으로 월 300을 타겟으로 준비를 한다면 월 600만 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순간 사실은 나의 노후 생활, 나와 내 가족의 노후 준비는 거의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